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자사주를 취득하면 1년 안에 반드시 소각해야 한다는 법안이에요. 이르면 월요일 2월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이게 통과되면요, 상장사 전체가 들고 있는 자사주 72조 원이 전부 소각 대상이 됩니다. 72조 원이면 코스피 하루 거래 대금의 3배가 넘는 규모예요.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뜨거운지 답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차 상법 개정의 핵심 내용, 진짜 수혜를 받는 섹터와 종목, 그리고 비중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닌 함정 종목까지 전부 정리해 봤습니다. 끝까지 보시면은 다음 주 대응 전략까지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분석 영상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 한 번만 눌러주세요. 자, 먼저 상법 개정이 뭔지, 왜 이렇게 큰 이슈인지부터 짚어볼게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상법은 총 3번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1차는 지난해 7월에 통과됐는데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 전체로 넓힌 거예요. 쉽게 말하면 회사 경영진이 대주주 눈치만 보는 게 아니라 일반 주주 이익도 챙겨야 한다는 뜻이죠. 2차는 9월에 통과됐고요.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해서 소수주주도 이사를 뽑을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번 3차.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기업이 자사주를 사면 1년 안에 반드시 태워 없애라, 소각하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국 기업들이 자사주를 어떻게 썼냐면요, 주가 방어한다고 사놓고 소각은 안 하고 그냥 금고에 넣어둔 거예요. 그러다가 대주주 경영권 방어할 때 우호지분처럼 쓰거나 자녀한테 승계할 때 도구로 활용했거든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건 마치 회사가 직원들 돈으로 금을 사놓고 그 금을 사장님 집 금고에 넣어둔 것과 같습니다. 직원들은 금값이 올랐다는 뉴스만 보고 실제 혜택은 하나도 못 받는 구조였던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사주를 소각하면 시장에 돌아다니는 주식수가 줄어들거든요. 주식수가 줄면 주당 순이익 EPS가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100개짜리 피자를 10명이 나눠 먹다가 피자는 그대로인데 사람이 7명으로 줄면 한 사람당 먹는 양이 늘어나는 원리예요. 그래서 72조 원어치 자사주가 소각되면 한국 증시 전체의 주당 가치가 구조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시장에서 이걸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하면 한국 주식이 그동안 저평가받았던 걸 제값받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자사주 비중이 높으면 무조건 수혜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자사주가 많아도 그걸 소각할 의지가 없거나 소각하면 대주주 경영권이 흔들리는 기업은 오히려 함정이에요. 이 부분 꼭 기억하시고 이제 섹터별로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터, 지주사입니다. 지주사는 이번 상법 개정의 가장 직접적인 수혜 섹터예요. 왜냐하면 지주사는 원래 자회사 가치 대비 주가가 항상 싸게 거래되거든요. 이걸 지주사 디스카운트라고 하는데,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되면 이 할인율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SK는 자사주 비중이 24.8%예요. 이 자사주를 전부 소각하면 주당 가치가 이론상 33% 가까이 점프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다음이에요. SK는 최대 주주 측 지분이 자사주 포함해서 50%를 간신히 넘기는 구조거든요. 자사주를 전부 태우면 지배력이 33%대로 급락해요. 솔직히 이 상황에서 경영진이 순순히 소각하겠습니까? 쉽지 않죠. 반면에 한화, LS, LG 같은 지주사는 좀 다릅니다. 한화는 방산, 태양광, 금융까지 자회사 성장 스토리가 뚜렷하고 시장에서 상법 개정 최대 수혜주로 가장 많이 호명되는 종목이에요. LS는 전력 인프라 자회사가 탄탄하면서 이미 1,700억 원 규모 소각 계획을 발표한 상태이고, LG도 2,500억 원 규모 자사주 302만 주 소각을 결정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소각해도 경영권에 문제가 없고 이미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신뢰도가 높은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두산을 보시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두산은 자사주 비중 17.9%에 로봇과 원전이라는 강력한 자회사 테마가 있는 건 맞아요. 근데 현재 PBR이 한 배를 넘깁니다. 이미 저평가 구간은 지난 종목이에요. 2025년에 주가가 이미 2배 이상 올랐거든요. 다만 여기서 하나 더 주목하실 게 있어요. 두산의 자체 사업부인 전자비즈인데요. 이게 AI 반도체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인 동박적층판 CCL을 만드는 곳이에요. 엔비디아, SK하이닉스, 삼성전자한테 납품하는 업체인데 영업이익률이 거의 30%에 육박합니다.
이 전자비즈의 분사나 상장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 전자비즈가 별도 상장이 되면 두산 입장에서는 자사주 소각 모멘텀에 자회사 가치 재평가 모멘텀이 하나 더 얹어지는 구조가 돼요. 상승 엔진이 두 개인 셈이죠. 이 부분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롯데지주를 말씀드려야 해요. 자사주 비중 32.5%로 대형 지주사 중 가장 높습니다. 수치만 보면 대장주감이죠. 근데 롯데케미칼 적자가 계속되고 있고 유통 쪽 경쟁도 치열하고 그룹 전체의 실적이 흔들리고 있어요. 이걸 자동차에 비유해 볼게요. 자사주 소각은 엔진을 업그레이드하는 거예요. 근데 차체 자체가 녹슬어가고 있는데 엔진만 바꾼다고 차가 잘 달리겠습니까? 안 되죠. 결국 롯데지주의 진짜 관건은 자사주 비중이 아니라 롯데케미칼을 비롯한 핵심 자회사들이 실적 턴어라운드를 보여주느냐예요. 자회사가 돈을 벌어야 지주사도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빼놓고 자사주 비중만 보고 들어가면 위험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다음 포인트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증권주입니다. 이 섹터는 이번 사이클에서 가장 먼저 움직인 곳이에요. 대신증권이 기폭제였습니다. 2월 12일에 보유 자사주 4,900억 원 규모를 6분기에 걸쳐 소각하겠다고 발표했거든요. 시총의 20%를 태우겠다는 건데 이 소식이 나오자 시간에 의해서 20%가 뛰었어요. 그리고 이 불이 신영증권, 부국증권, 미래에셋증권까지 번졌습니다. 잠깐 여기서 숫자 하나만 보고 가겠습니다. 신영증권의 자사주 비중은 51.2%입니다. 발행 주식 절반 이상이 자사주라는 뜻이에요. 이론적으로 전부 소각하면 EPS가 2배 가까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회사가 아직 구체적 소각 계획을 내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종목은 유동성이 극히 낮습니다. 거래량이 적다는 얘기예요. 들어갈 때는 좋은데 나올 때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미래에셋증권은 대형 증권사 중 자사주 비중 1위인 23%를 갖고 있으면서 소각도 하고 배당도 늘리고 있고 글로벌 자산관리와 스페이스X 관련 성장까지 겹쳐 있어요. 2월 19일 사사상 최고가 78,800원을 찍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알아두셔야 할 게 있어요. 미래에셋증권은 우선주가 두 종류입니다.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증권유 B인데요. 회사가 2030년까지 1억 주 소각 계획을 세워놓은 게 있는데 이 소각 물량이 보통주에 집중되어 있어요. 우선주 중에서도 EUB는 소각이 진행되고 있지만 우선주 쪽은 소각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보통주 대비 괴리율이 60%까지 벌어진 상태입니다. 보통주가 한 달에 83% 오를 때 우선주는 30에서 40%대 상승에 그친 거예요. 같은 회사 주식인데 가격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건 소각 정책의 차이 때문이거든요. 미래에셋증권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통주와 우선주 어느 쪽을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투자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선별해서 좀 더 알아보셔야 합니다. 그룹 차원에서도 이 괴리율 문제를 인식하고 해법을 찾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세 번째, 보험주입니다. 이 섹터가 어제 폭발했어요. 3차 상법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하자마자 증권주에서 보험주로 돈이 이동한 겁니다. 미래에셋생명, 롯데손해보험, 하나생명, 흥국화재 이 네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어요.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네 종목 중에서 실질적인 수혜주와 투기성 종목을 반드시 구분하셔야 합니다. 미래에셋생명은 자사주 비중 26.3%로 보험사 중 1위예요. 숫자는 화려하죠. 근데 최대 주주인 미래에셋증권 포함 계열사 지분이 60%가 넘거든요. 자사주까지 합치면 발행 주식 대부분이 대주주 측에 집중되어 있어요. 업계에서는 소각 의지가 낮고 오히려 상장 폐지 가능성까지 거론됩니다. 어제 상한가는 자사주 비중이라는 수치에만 반응한 테마성 매수일 가능성이 높아요. 반면에 진짜 주목할 곳이 있습니다. 삼성화재예요. 자사주 비중 13.4%의 보험사 중 유일하게 2028년까지 자사주 비중을 5% 미만으로 낮추겠다는 중장기 소각 로드맵을 공시한 기업이거든요. 이미 보통주 136만 주 넘게 소각을 실행했고요. DB손해보험도 보험사 중 가장 먼저 1,752억 원 규모를 소각했습니다. 이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행동으로 보여준 기업들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을 게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는 구조적으로 다릅니다. 생보사는 해약 환급금이라는 게 있어서 보험가입자가 돈을 돌려달라고 할 때를 대비해 큰 돈을 묶어놔야 해요. 그래서 이익이 나도 주주환원에 쓸 여력이 구조적으로 적습니다.
결국 보험 섹터에서 자사주 소각 수혜를 기대하신다면 생보보다는 손보 쪽에서 선별하시는 게 현실적이에요. 근데 생보 중에서 예외적으로 눈여겨볼 곳이 하나 있어요. 삼성생명입니다. 삼성생명이 재밌는 이유가 뭐냐면 이 회사가 삼성전자 지분을 약 8.5% 보유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주가가 19만 원을 넘은 지금 기준으로 계산하면 그 지분 시가가 약 96조 원에 달합니다. 삼성생명 시가총액이 30조 원대인데 들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 가치가 회사 몸값의 3배가 넘는 거예요. 그동안 이 지분이 회계상 부채 항목에 묶여 있었는데 금감원 지침에 따라 이번에 자본으로 재분류됐어요. 그리고 삼성생명은 실적 발표에서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할 경우 그 이익을 배당 재원에 포함하겠다고 직접 밝혔어요. 즉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갈수록 삼성생명의 자산 가치도 올라가고 매각이 일어나면 배당이 커질 수 있는 구조인 겁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는 별개로 삼성전자 지분이라는 숨겨진 가치가 하나 더 있는 셈이에요. 다만 당장 대규모 매각 계획은 없다고 했고 중기 주주 환원율 50% 목표도 아직 진행 중인 단계라서 속도감이 느린 건 사실입니다. 네 번째, 아직 순환매가 덜 도달한 섹터가 있습니다. 화학과 유통이에요. 이 두 섹터는 자사주 비중 높은데 아직 주가가 덜 올랐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곳이거든요. 태광산업이 대표적인데요. 자사주 비중 24.4%에 최대 주주 지분 54.5%, 부채 비율 16.5%입니다. 소각해도 경영권 문제 없고 빚도 거의 없는 교과서적인 수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금호석유화학은 이미 3년째 자사주 소각을 진행 중이고 주주 환원율 40%를 공식 목표로 제시한 기업이에요. 불황 속에서도 5년 평균 ROE가 21%를 넘깁니다. 유통 쪽에서는 현대백화점 그룹이 눈에 띄어요. 2월 11일에 현대백화점, 현대홈쇼핑, 한섬 등 계열사 10개가 보유 자사주 2,100억 원 규모를 연내 전량 소각하겠다고 발표했거든요. 유통업계에서 가장 공격적인 밸류업 행보입니다. LF도 자사주 비중이 높으면서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7% 급증하는 실적 턴어라운드가 동시에 걸려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현재 지주사나 증권주를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 이 종목들은 2025년부터 상당한 기대감이 가격에 녹아 있어요. 하나생명은 한 달간 107% 올랐고 미래에셋증권은 사상 최고가 구간입니다. 24일 본회의 통과가 오히려 차익 실현 시점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걸 시장에서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판다고 하죠. 전량 매도하는 게 아니라 일부 물량은 이익을 확정하고 나머지는 3월 주주총회 시즌까지 들고 가는 분할 전략을 고려해 보시라는 겁니다. 신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증권주나 보험주를 쫓아가면 꼭대기를 잡을 수 있어요. 대신 아직 순환매가 덜 온 쪽에서 자사주 비중이 높으면서 실제 소각 의지를 보여준 기업을 관심 종목으로 넣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태광산업, 금호석유화학, 현대백화점 그룹 계열, LF 같은 종목들이에요. 바로 매수하시라는 게 아니라 관심 종목으로 넣어두시고 본회의 전후 주가 흐름을 보면서 검증을 거치셔야 합니다. 장기 투자자분들은 이번 한 종목의 등락보다 큰 흐름을 보셔야 해요. 1차, 2차, 3차 상법이 모두 완성되면 한국 주식시장의 구조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그동안 한국 증시가 왜 저평가를 받았느냐. 대주주만 배불리고 소수주주는 피해를 보는 구조 때문이었잖아요. 이 구조가 법으로 바뀌고 있다는 건 장기적으로 한국 증시 전체의 밸류에이션이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리스크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첫째, 과태료가 5천만 원 이하입니다. 수천억 자사주를 가진 대기업 입장에서 5천만 원이면 주차 위반 딱지 수준이에요. 법을 어기고 자사주를 안 태워도 벌금이 미미하다는 건 법의 강제력에 구멍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둘째, 예외 조항이 존재합니다. 주주총회 특별 결의로 보유를 연장할 수 있어요. SK 같은 기업은 이 예외를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고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태예요. 본회의 통과 시점이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 이미 상당 부분 선반영되어 있다는 겁니다. 코스피가 연초 대비 38% 올랐어요. 이 상승분 중 상당 부분이 상법 개정 기대감이에요. 이건 어디까지나 참고용이고요. 최종 판단은 반드시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자사주 비중이 높다고 무조건 수혜주가 아닙니다. 진짜 수혜주는 소각해도 경영권에 문제가 없고 재무가 안정적이며 이미 소각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준 기업이에요.
중요한 건 자사주 비중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 뒤에 있는 의지와 실행력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이런 분석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